안녕하십니까. 한상용TV, 한상용 시사포커스 제8탄 내가 아는 대한애국당과 주원진 대표라고 하는 주제로 오늘 한상용 시사포커스 시작합니다. 여태까지 보면은 우리 대한애국당과 주원진 대표님에 대해서 아주 나쁘게 폄하하고 나쁘게 표현하는 그러한 글과 그러한 잘못된, 이건 뭐 방송도 아니죠. 그러한 것들이 많이 있어 왔는데, 우리 애국 유튜버, 우리 대표님들 또는 우리 애국 방송에서 우리 대한애국당의 장점과 우리 주원진 대표님에 대한 장점은 집중적으로 이렇게 하는 방송을 제가 아직 못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상대방이 이게 나쁘다 저게 나쁘다 라고 하는 것도 물론 필요하지만 현재 우리 아군의 장점이 무엇인가, 우리 대한애국당은 어떤 정당이고 그 대한애국당을 끌어가시는 주원진 대표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그것을 집중적으로 방송하는 것 또한 큰 이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쉽게 쓰는 말로 지피지기하면 백전백성이라는 표현 쓰죠.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100번 이긴다는 얘기인데, 우리가 생각할 때 보면은 되게 적에다가 포커스를 많이 맞춰요. 적을 아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나를 모르기 때문에 지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장점을 잘 알면 모든 싸움에서 이길 수밖에 없어요. 오늘은 제가 표정을 그렇게 굳게 하지 않을 거예요. 왜 그럴까요? 또 항상 여기에다가 페넌트, 태우기 페넌트를 했죠. 근데 오늘은 안 했죠. 또 배경음악도 사랑의 송가라고 하는 찬송가를, 복음송가를 이렇게 들려드렸어요. 한상용의 시사포커스 1탄부터 7탄까지는 그 2탄부터 7탄까지는 되게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악한 것들에 대해서 주워 까다 보니까 배경음악이나 제 표정이나 내용이 그렇게 밝질 못했어요. 그러나 오늘은 나를 알아보는, 그렇죠, 우리 대한애국당과 우리 주원진 대표님이 어떤 분인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서로 알고 있는 내용들을 확인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굳이 제가 표정을 어둡게 할 필요도 없고, 또 너무 강렬한 어떤 표현이라든가 또 어떤 좀 부자연스러운 그러한 것을 쓸 필요가 없겠죠. 그런데 사실 시국이 이런 시국이고, 더군다나 지금 현재 이제 내일 모레죠. 2일, 3일, 4일 모레 글피죠. 이 공산당 이중대 또는 배반당이 잘못 만들어 놓은 이 국회의원들 때문에 통영과 창원에서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1년 동안 수행하는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이제 이 선거가 있는 뭔가 좀 중요한 상황입니다. 근데 이때에 아니 상대방에 대해서, 악한 것들에 대해서 많이 까고 양파 까듯이 까야지, 왜 이 시점에서 우리 대한애국당과 주원진 대표님에 대해서 알자라고 이렇게 방송을 하는가 의아해할 수도 있어요. 자, 이제 우리가 3년 동안 적에 대한 것은 많이 알고
적에 대한 것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까지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나를 아는 것은 얼마나 준비되어 있는가? 이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 대한애국당 당원분들은 대한애국당이 어떻게 만들었는지 알아요. 또 우리 조원진 대표님이 어떤 분인지는 알아요. 그러나 이 적들은 모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중요한 시점에서 나를 알려야 돼요. 다시 말해서 우리 대한애국당과 조원진 대표님을 바로 알려야 된다는 얘기죠. 우리 대한애국당이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하면은 누구나 다 우리 대한애국당 당원님은 누구나 다 이렇게 저렇게 저렇게 해서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라고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을 이런 SNS나 어떤 방송을 통해서 집중적으로 한 방송은 아직까지 없지 않은가. 오직하니까 우리 대표님이 직접 뭐 고성국 TV니 뭐 무슨 TV니 무슨 TV니 다니면서 대표님을 많이 스스로 이렇게 알리시려고 많이 다니셨잖아요. 그럴 때 우리 생각을 못했죠. 대표님 왜 그러시는가. 우리가 대표님을 알리지 못하고 대한애국당을 잘 알리지 못하니까 대표님 직접 다니시면서 알리시는 거예요. 대한애국당이 어떤 당이고, 조원진 우리 대표님이 어떤 분이고. 근데 저한테 생각을 주시는 거예요. 알려라. 그래서 더 이상 저들이 우리 대한애국당과 조원진 대표님에 대해서 더 이상 나쁘게 공격할 수 없도록 미리 나를 알려라. 그렇죠? 우리 대한애국당과 조원진 대표님 알려라. 이러한 생각을 주셔서 한상영의 시사포커스의 8탄 내가 아는 대한애국당과 조원진 대표라는 주제로 한상영 시사포커스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전에 뭐 문재인이 문다의 세월호 뭐 5.18 이런 걸 까는 건 한 번밖에 안 깠어요. 한 번씩밖에. 왜? 그 나쁜 것은 이것이 나쁘다 하면 끝나요. 더 이상 토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뭘 많이 해야 됩니까? 내가 이렇게 좋은 사람이거든. 내가 이렇게 그쵸? 우리 대한애국당 이렇게 좋은 당이거든. 그것을 계속 해야죠. 나쁜 것을 까는 건 한 번이면 돼요. 예. 나쁜 걸 계속 뭐 한 번 까면 되지. 그걸 또 까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좋은 것은 자꾸 드러내고 자꾸 알리고 자꾸 보여야 돼요. 그것이 바로 적을 이기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모든 전쟁 속에서 보면은요, 이 적이 투항해서 오는 경우 어떤 경우냐면 상대방이 볼 때 이 적장이 너무나 인격이 좋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투항이 오는 거예요. 내가 섬기는 군왕보다 적이 오히려 더 자기가 볼 때 적이 오히려 더 덕이 있고 또 사랑스럽고 인자하고 하니까 투항하는 거죠. 그러한 것을 위해서라도 이제는 상대방을 나쁘다고 까는 것보다 이제는 우리 대한애국당과 우리 조원진 대표님은 얼마나 좋은 분인지를 자꾸 알리는 거예요. 그게 방법입니다. 우선 우리 조원진 대표님이 어떤 분인가 먼저 말씀을 드리고 또 대한애국당이 어떤 정당인가를 이제 알리기 원합니다. 제 사진을 좀 줄이겠습니다. 줄이고 자 저는 주로 이 기독교 사이트인 그죠 대표님이 크리스찬인 하나님의 자녀인 그 다음 포털 사이트를 주로 많이 사용합니다. 간단합니다. 여기다가요 웹사이트에 조원진 하면은 쫙 다 떠요. 그죠? 국회의원, 영역, 지역구, 프로필 뭐 쫙 다 뜹니다.
예. 다 뜨죠. 예. 근데 여기 보니까 이제 뭐, 나쁜 어떤 그런 부분도 있는데, 어? 나쁜 거 보지 말고 좋은 것만 보자 이거죠. 자, 조원진 한번 검색해 보겠습니다. 조원진 이름만 검색했어요. 이름만 검색했을 때, 자, 사진이 어떻습니까? 굉장히 해맑게 웃는 모습이세요. 우리 조원진 대표님 하면은 떠오르는 단어가 뭔지 아세요? 자, 그럼 제가 댓글을 볼 수 있고 댓글을 달 수 있도록 하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조원진 대표님 하면 딱 떠오르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요. 그게 뭘까요? 한번 생각나시는 대로 댓글을 한번 달아보십시오. 페이스북에 달으셔도 되고 페이스북에 댓글을 달으셔도 되고 또 단톡에 단톡이 아니고 그 뭐죠? 유튜브 그죠? 유튜브에 댓글을 달아도 되고요. 자, 지금 여기서 제가 채팅창을 밖으로 내놓겠습니다. 새 창에서 유튜브는 이렇게 채팅창을 내놓겠어요. 우리 신준호님께서 맞는 말씀입니다. 라고 댓글 달아주셨어요. 자, 자유스럽게, 뭐, 시사포커스 이렇게 하니까 너무 경직돼가지고, 그럴 필요 없이 자유스럽게 대화하듯이 오늘 하고 싶어요. 과연, 우리 조원진 대표님 하면은 딱 떠오르는 단어가 무엇일까요? 맞추시는 분이 과연 계실까요? 각기 다 다르겠죠. 근데, 제가 아는 우리 조원진 대표님, 한 단어로 얘기한다면 바로 눈물입니다. 눈물. 남자의 눈물은 뭐 3번만 흘리면 된다. 뭐 3번만 흘려야 된다. 그러는데 그거 다 틀린 얘기입니다. 사실 남자는 많이 울 수 있어야 돼요. 여자는요. 뭐 여자분들을 폄하하기 위해 그런 것이 아니라 죄송한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냥 이해하세요. 시사포커스 진행하는 과정 속에 그냥 쓰는 표현이라고. 저는 절대, 저도 사랑하는 아내가 있기 때문에 여성을 비하 발언 절대 하지 않습니다. 우리 여자분들은 시도 때도 없이 울어요. 근데 시도 때도 없이 우는데도 우리 남자들은 잘 속죠. 근데 남자는요, 우는 울음이 그냥 울질 않습니다. 물론 악어의 눈물, 악한 자들의 악어의 눈물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수시로 울어요. 여기서 저 말씀 한번 드려볼까요? 저는 전에 이 드라마를 보잖아요. 요즘은 뭐 TV 거의 안 보는데 뭐 뉴스 같은 거 아예 틀어보지도 않고 3년 동안 벌써 뭐 TV 거의 뭐 보지 않는 편인데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은요. 어떤 슬픈 장면이 나오면 주르르 눈물이 이렇게 흘러내립니다. 그러면 제 아내가 보고 웃어요. 남자가 운다고. 그러한 눈물을 악어의 눈물이라고 얘기하지 않죠. 참 남자가 참 줏대없이 우네 이게 아니라 뭐라고 표현합니까? 감성이 예민하구나. 이런 표현을 많이 하죠. 사실 우리 조은진 대표님이요. 눈물이 많으신 분입니다. 그렇다고 아무 때나 시도 때도 없이 우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아주 여리시기 때문에 강하면서도 여리시기 때문에 상대방의 그 아픔을 볼 때는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일전에 이
박근혜 대통령님이 탄핵되시고 나서, 엉터리 탄핵이죠. 뭐 탄핵도 아니죠. 뭐 강제로 만드는 거니까. 탄핵이 무슨 뭐죠? 인용된 것도 아니고, 뭐 기각된 것도 아니고, 파면. 참 기가 막히죠. 어떻게, 박근혜 대통령님이, 임명하는 위치에 있는 분을, 임명받은 자가 파면이라는 단어를 쓰는지 도대체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죠. 하여튼 그렇게. 그 이후에, 조은진 대표님이 사실은 국회에서 정확하게 14일 동안 단식이 아니라 금식을 하셨습니다. 왜 제가 금식이라는 표현을 쓰냐면, 우리 조은진 대표님은 하나님의 자녀세요. 교회에서 안수 집사님이십니다. 각자의 신앙은 다 존중해 주세요. 대한애국당이 무슨 기독교 당이네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요. 그렇지 않아요. 대한애국당에 기독교인들만 있지 않습니다. 종교와 상관없이 다 계십니다. 전에 이 악한 자들이 대한애국당의 창당을 막고 대한애국당 행보를 막기 위해서 SNS상에서 또는 카페나 이런 데서 방해하기 위해 쓰는 그런 방법을 우리가 다시 답습할 필요는 없어요. 각자의 신앙은 그대로 존중해 주세요. 각자의 종교는. 이 대한민국은 종교의 자유가 허락된 나라입니다. 마치 왜 당신은 이런 종교를 가지고 뭐 하느냐는 얘기는 당신은 밥 먹으면서 왜 숟가락으로 밥을 먹냐 젓가락으로 먹지 아니 포크로 먹지 이 얘기랑 똑같습니다.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남의 종교에 대해서 이렇다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역시 주제 자체가 뭡니까? 내가 아는 대한애국당과 조은진 대표. 우리 조은진 대표님이 하나님의 자녀 크리스찬이니까 거기에 맞춰서 제가 말씀드린 게 전혀 어긋나지 않습니다. 이 입장은 제가 목사가 아니더라도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란 말입니다. 사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나라 자유대한민국을 구할 때까지는 어떻게 보면 제가 어떤 상황에는 차라리 목사 소리가 듣기 싫을 때도 있어요. 왜요? 부족하니까. 목사로서 역할도 못했고 목사로 역할을 잘했으면 이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 안 될 거다 생각하기 때문에 또 그래요. 그러면서 간혹 가다가 과격하게 싸워야 할 때 참 목사라는 신분이 거창스러울 때가 또 많을 때도 있었어요. 우리 조은진 대표님이 눈물이 많으신 분이라는 거. 우리 대표님이 14일 동안 금식하는 동안에 우리 윤리위원장이신 박일호 장로님이 금식하시다가 세상에 박일호 윤리위원장님은 물도 안 드시고 소금도 안 드시고 그냥 금식을 하셨어요. 그러면 안 되거든요. 3, 4일 이상 할 경우에는. 그러니까 몸에 이상이 와서 앰뷸런스에 실려가실 때 국회 정론관이 아니라 국회 본관에서 저는 쪼르르 내려와가지고 장로님 실려가는 거 그거 보고 저는 그거 서서 눈물 흘렸지만 우리 조은진 대표님은 천막에서 나오지 못하시면서 거기서 눈물 흘리시는 걸 제가 봤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까. 그러니까 제가 눈물 흘린 게 박일호 우리 장로님, 우리 윤리위원장님이 실려 가셨기 때문에 눈물 흘리기보다도 조은진 대표님의 눈물을 보고 제가 눈물을 흘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마음이 얼마나 아프실까? 근데 이런 분이 어떻다고요? 오늘 이 한상현 시사포크 제 8탄을 보시는 분들은 우리 대한애국당 당원님들 뿐만 아니라 우리 대한애국당 당원이 아니고 저 악한 적들이 할지라도 더 이상 우리 조은진 대표님에 대해서 나쁘게 전혀 얘기하지 못하도록 저는 오늘부터 우리 조은진 대표님에 대해서 또 대한애국당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런 분이세요. 저는요 제 성격이 누구를 이렇게 띄워주고
뭐 누구를 이렇게 뭐 포장해주고 그런 거 할 줄 몰라요. 있는 그대로를 그냥 저는 얘기하는 성격입니다. 나쁘면 나쁘다, 좋으면 좋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이, 우리 조원님 대표님에 대해서는 더 이상 나쁘게 얘기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조원진 대표님이 이 지금 현재 그 인터넷상에서 보면 뭐 어떤 출신이다, 뭐 어떤 분이다, 이런 부분보다도 우선 저는 가장 중요한, 이런 데 나오지 않는 우리 조은진 대표님의 그 인간, 됨됨이, 인격, 품격,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신앙은 기본이고요. 그렇다고 제가 한상현 시사포커스를 통해서 뭐 조은진 대표님을 띄워주자, 뭐 조은진 대표님에서 아부하자, 이런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대한애국당에서 모시고 있는 이 조은진 대표님이 정말 어떠한 분인가를 제대로 알아야 신의를 저버리지 않고 끝까지 이 대한민국 살 때까지 함께 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참 마음이 아픈 일들이 어떤 일들이 있냐면, 뭐 얘기도 하고 싶지 않아요. 제가 왜 한상현 시사포커스라고 이름을 쓴지 아십니까? 저 민 거시기에 뭐 시사포커스 한 거를 악한 잘 썼는데 왜 그걸 쓰냐고 누가 하는 분도 있었어요. 근데 뭐예요? 좋은 거는 뺏어오려면 그걸 사용해야 뺏어오는 겁니다. 그죠? 나쁘게 사용하는 자는 아무리 좋은 것도 나쁘게 되지만 그걸 좋게 사용하면은 다 좋게 되는 거거든요. 민 거시기의 시사포커스가 아니라 한상현 시사포커스. 이렇게. 예. 그래서 뭐 그가 얘기하는 것들, 민 거시가 얘기했던 것, 딴 것들이 얘기한 것들, 뭐 엘 머시가 얘기했던 이런 것들이, 그걸 듣고 나서 우리 조원진 대표님에서 오해를 하고 곡해를 하고 떠난 어떤 그 당원 그 글을 보고 좀 마음에 좀 아프더라고요. 왜 저렇게 모를까? 그분이 왜 모를까요? 안 알려주니까. 직접 가까이서 조원진 대표님을 이렇게 있던 분들은 알지만 다른 분들은 모른단 말입니다. 어떤 분인지. 그러니까 우리는 앞으로요, 누구를 뭐 까는 것도 까는 거지만 우리가 얼마나 좋은 대한애국당이고 얼마나 좋은 대표님을 모시고 있는지를 우리는 자꾸 얘기를 해줘야 돼요. 뭐 홍방자 나쁘다, 문재인 나쁜 새끼, 김정은 나쁜 새끼, 물론 그것도 다 해야 됩니다만 더 많이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우리 대한애국당과 조원희 대표님이 얼마나 좋은 분이냐, 이것을 우리는 더 많이 전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선거 전략에서요, 상대방을 자꾸 까는 것보다 내가 이런 사람이다. 우리 이번에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나온 우리 진순정 후보님이나 박청정 후보님이 어떠한 분이다, 그 좋은 장점을 많이 얘기하는 것이 오히려 선거의 승기를 잡을 수 있지, 상대방을 자꾸 까기만 하는 그런 후보는요, 유권자들도 판단을 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어떤 시사 프로그램이라든가 어떤 뭘 할 때 우리의 장점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알려야 된다고 하는 거. 오늘은 사실 주제를 대한애국당과 조원진 대표님의 눈물이라는 주제를 해도 괜찮을 뻔했어요. 이 남자의 눈물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쉽게 생각할 게 아닙니다. 의로운, 또 정직한, 성실한,
신이 있는 분의 그 눈물은요, 보통 눈물이 아닙니다. 그걸 직접적으로 보는 분들은 어떤 마음을 가질까요? 내가 내 목숨 바쳐서라도 저분을 내가 지킬 거야 라고 하는 거. 전에 서울역에서 이 김정은이와 인공기 사진 이렇게 태울 때 경찰들이 막 굉장히 위험했습니다. 그때 많은 분들 계셨어야 되는데 경찰 수가 더 많았어요. 5인분보다. 그런 자리가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다행히도 하나님이 도우셔서 그랬지만 그때 우리 박일호 윤리위원장님이 몸으로 아예 누워버렸어요. 팔 죽으면 죽어라. 그런 마음이 어디서 나온지 압니까? 물론 신앙도 신앙이지만 조원진 대표님은 내가 죽어서라도 맞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각오를 갖게 한 분이 바로 조원진 대표님이라는 거예요. 조원진 대표님 시킨 게 아니에요. 장로님이 아부하신 게 박일호 장로님이 우리 윤리위원장님이 아부하려고 그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진심에 우러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요, 조원진 대표님이 어떤 분이 사실 몰랐어요. 그러니까 조금 이렇게 이제 보면은 참 탕기국 얘기를 하기도 싫습니다만 할 수 없어요. 얘기해야 되니까. 정거식이라고 하는 이 친구가 새누리당이라고 하는 이 당을 다시 주워와서 저들이 버린 걸 주워온 거죠. 그리고 저는 주웠다고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제대로 하지 않았으니까. 예.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그 김진태 의원을 대통령 후보로 하려고 막 했는데 그게 안 되니까 조원진 대표님을 그 새로 만든 새누리당의 대통령 후보로 기호 7번이 아니라 기호 6번 조원진 대표님 후보로 이렇게 하실 때 정거식이가 그거는 어떻게 보면 참 잘했다고 봐요. 근데 이게 결국은 정거식의 목적이 있었죠. 그러나 우리 조원진 대표님은 박근혜 대통령님이 억울하게 서청대에 가셨고 또 이 나라 자유대한민국을 구해야겠다는 강렬한 그런 의지와 애국심이 있었기에 항상 대표님 스스로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가만히 있으면 삼선이니까 뭐 원내대표도 되고 그 당에 그 횃불당에 당 대표도 될 수가 있는 그런 분이라는 걸 몇 번 말씀하십니까? 그게 왜 말씀하신 줄 압니까? 내가 이런 거 할 수 있는데 녹화할 때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만큼 나라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우리 애국 국민들을 대한애국당 당원님들 그렇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굴 만나서 누가 어떻다 나쁘다 하지 말고 좋은 걸 자꾸 알리세요. 앞으로는 뭐해? 우리 대한애국당이 왜 좋은지를 얘기하시고 우리 조원진 대표님이 왜 좋은 분인지를 어떤 분인지 알란 말이에요. 만나면 서로 만나가지고 뭐 홍방자가 어떻고 문재인이가 어떻고 이 얘기는 할지언정 우리 대표님이 어떤 분이고 대한애국당이 어떤 곳이라는 얘기하는 분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계몽 쉽게 안 됩니다. 저도 참 깨닫게 되네요. 저도 이 서명대 하면서 뭐 문재인이가 세월호 불쌍한 애들 다 학살해 죽여놓고 정권 찬탈했습니다. 이거는 막 부르졌어도 우리 대한애국당이 얼마나 좋은 곳이고 우리 조원진 대표가 얼마나 좋은 분이라는 걸 안 한 것 같아요. 제가 저도 참
이 방송을 하면서 깨닫게 되네요. 아, 이제는 서명제도 바뀌어야겠구나. 어떤 상황이 무엇인지 모르는 분들은요, 좋은 걸 얘기할 때 좋게 듣지, 모르는 가운데, 모르는 것을 자꾸 나쁘다고 얘기하면은, 그 나쁘다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다 나쁘게 봐버려요. 그게 있네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서명대 방향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 대한애국당이 왜 좋은 당이고, 우리 조은희 대표님 얼마나 훌륭하고 좋은 분인지를 오히려 전하는 것이 더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니, 저도 참 부끄럽네요. 교회 목사로서 왜 전도할 때 그러거든요. 아,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고, 어떻게 갖고 어떻게 좋은 점을 얘기하고 다니지? 사단 나쁘다, 마귀 나쁘다, 이러고 다니지 않았거든요. 사단이 마귀 나쁜 건 나쁜 거지만,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고, 구원이 어떻게 좋은 거고, 뭐, 이렇게 얘기했지? 뭐, 악한 마귀가 어떻고 어쩌고 이러고 다니지 않았거든요. 그런 거 보니까, 우리가 이제는 바꿔야겠다 이거죠. 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분들은 이해를 하실 겁니다. 그런데 신앙이 없는 분들은 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지만 이해하고 그냥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이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이실 때 대통령 후보로 이렇게 선택됐을 때 제가 받는 감동이 있었어요. 어떤 감동을 받았냐면 박근혜 대통령님이 이번에 선거에 대통령님이 되신다 라고 하는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받은 감동을 그대로 갖고 있고 실질적으로 박근혜 대통령께 저는 투표를 했어요. 거기까지는 아무것도 아니죠. 네.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박근혜 대통령님이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이실 때 대통령 후보로 나오실 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감동이 박근혜 대통령님이 박근혜 그 후보님이 대통령 되신다는 감동을 받았어요. 그 감동을 받은 감정, 그 감동은 저만 가지고 있겠죠. 그걸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세월이 많이 흘렀어요. 많은 분들 태극기 들고 나오고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고 이제 이 문재인이하고 뭐하고 이런 것들하고 악한 것들하고 대통령이 되겠다고 후보로 나오고 이럴 때 과연 우리 우파에는 어떤 분이 대통령 후보로 나올까? 홍방자도 아니었어요. 또 전에 무슨 그 장군이셨던 그분 또는 김진태 의원 그분들 나올 때는 별 어떤 그 감동이 없었어요. 근데 제가 알지도 못하는 분이 대통령 후보로 나왔는데
전에 박근혜 대통령님께 받았던 그 감동을 제가 똑같이 받은 거예요, 그 감동을. 어떤 감동을 받아요? 저분이 대통령이 되신다 이런 감동을 저한테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받았던 감동은 저 말고는 받은 거 아니면 모르죠. 굉장히 지금 어떻게 보면 선거 며칠 안 놔두고 위험한 발언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 조원진 대표님은 대통령을 하겠다는 생각 자체를 안 하고 계세요. 어떤 생각하고 계십니까? 서청대에 억울하게 갇혀 계신 분은 어떻게 하면 빨리 구출해서 다시 제자리로 돌려드릴까 이 생각밖에 안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조원진 대표님은 그런 분이세요. 근데 전에 돌아가신 정미용 사무총장님이 저한테 그랬어요. 국회의원 치고 대통령 욕심 안 가진 사람이 없다. 제가 돌아가신 분 언급하기 뭐하지만 제가 정미용 사무총장님한테도 전에 그런 적이 있었어요. 전에 제가 뭐 전화로 막 저녁 늦게 막 한 50분 넘게 통화한 적도 있고 막 그랬었는데 그 문자나 카톡으로 이런 걸 드린 적도 있었어요. 조원진 대표님 다음으로 이 나라의 대통령이 되실 분이 바로 정미용 사무총장님이십니다. 제가 그랬어요. 근데 돌아가셨죠. 근데 지금 대통령이 누가 되냐 안 되냐 이걸 주는 거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됨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분명히 이렇게 봅니다. 박근혜 대통령님이 구출되어서 이 나라 자유 대한민국으로 끌어가시다가 그 기한이 차면 두 번째로 우리 조은희 대표님이 싫든 좋든 하나님께서는 박근혜 대통령을 이어서 대통령으로 사용하실 분이라는 거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기에 저는 이분이 대통령이 되실 거기 때문에 올인한다 이게 아니라 이 나라 자유 대한민국을 구하고 이 나라를 제대로 구할 수 있는 분이 우리 조원진 대표님이라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사실은 그 마음의 확신만 가지고 결정한 게 아니었어요. 과연 조원진 대표님이 어떤 분인가? 그 당시엔 제가 이 약한 자들과 뭐 이렇게 이 카페나 이런 데서 막 30 몇 개의 이 적들과 인터넷 전쟁을 몇 달 동안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싸우는 거 그만하고 조원진 대표님 과연 어떤 분인가 제가 인터넷 검색을 쫙 했어요. 유튜버도 날새가면서 보고 그때는 우리 조원진 대표님이 이제 하나님의 자유인지 몰랐고 안수편인지도 몰랐어요. 그때 이 어떤 영상을 유튜브 영상을 보니까 국회에서 어떤 그 잘못된 발언을 하는 자를 보고 호통치고 막 할 때가 있었어요. 근데 들어보니까 정확하게 잘못한 걸 꼬집어서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국회 부의장이 나가라고 소리치면서 그랬나요? 하여튼 쫓겨나가면서까지도 바른 말 하시는 걸 봤어요. 그런 어떤 엉터리 권력 안에서도 잘못된 것이 잘못됐다라고 바르게 하는 걸 봤어요, 제가. 그리고 제가 옆에서 그러니까 두서없이 말씀드립니다만 다시 이제 이 국회에서 금식하고 있던 그때 옆에서 이제 숙술 같이 하잖아요. 이렇게 뵐 때 참, 참 좋은 분이다.
참 좋은 분이다, 이것을 제가 느꼈어요. 많이 깨달았고 알았고. 그냥 앞으로 있잖아요. 우리가 대한애국당과 조원진 대표님이 누구나 잘 알잖아요. 그 아는 것들을 모르는 분들한테 제대로 얘기하자 이거죠. 대한애국당이 얼마나 좋은 곳이라는 거, 우리 조원진 대표님 얼마나 좋은 분이라고 하는 거를 그걸 많이 알리자니까요. 방송하시는 분들도 역시 그러한 방송을 좀 많이 하시고요. 그게 승리의 길입니다. 다시 서두에 말씀드렸던 걸 반복해서 말씀드리면 지피지기하면 백전백승이라는 말 표현해서 우린 생각할 때 적을 많이 알아야 전쟁에 이긴다 생각을 해요. 아니에요. 나를 많이 알아야 전쟁에 승리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대한애국당을 많이 알고 우리 조원진 대표님을 많이 알아서 그것을 전하고 알리는 것이 바로 승리의 관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 길게 하면 지루하니까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한상영의 시사포커스 제8탄 내가 아는 대한애국당과 조원진 대표 여기서 마칩니다. 고맙습니다.